15세 이상 시청 등급 전설의 고향 계집종. 홀예 첫날 밤, 초를 밝힌 방 안에서 이랑이 신부의 홀예복 저고리를 조심스럽게 벗긴다. 양볼에 연지곤지를 찍은 신부는 흰색의 속적삼 차림으로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돌린다. 이제 부부가 된 모양입니다. 몇 해 전부터 혼사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에야 처음 얼굴을 보네요. 부인도 그렇겠지만 나도 많이 어색합니다. 이랑과 신부는 서로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한다. 이랑이 조금 더 다가앉아 신부의 속적삼 옷고름을 끄른다. 벌어진 저고리 사이로 신부의 속살이 보인다. 이제 연을 맺었으니 서방님을 믿고 따를 뿐입니다. 이랑이 신부에게 상체를 기울여 신부의 입술에 짧게 입맞춤을 한다. 쑥스러운 듯 이랑은 자신의 이마를 한번 만지고 미소 짓는다. 그리 해준다면 난 이랑이 다시 입을 맞추려고 한다. 저 불을 이랑이 입으로 바람을 불어 초를 끈다. 타이틀 자막 계집종. 비가 내리는 밤, 이랑의 집 마당에 휘파람 소리가 들린다. 이부자리에서 자고 있는 이랑의 손과 발이 흰색 천에 묶여 있다. 천은 하나로 이어져 있어 이랑의 목까지 감고 있고 그 천의 끝자락은 신부가 쥐고 앉아 있다. 이랑이 잠에서 깨어 손발을 버둥거리자 휘파람을 불고 있던 신부가 천을 당긴다. 그러자 천장 석가래에 감아둔 천이 당겨지며 이랑의 목을 죄어온다. 소리 내시면 미워요. 이랑이 고개를 끄덕이자 신부가 목에 감긴 천을 느슨하게 해준다. 부인, 네, 저요 사장님. 왜 이러는 거야? 나 기억 안 나요? 제가 입으로 이 소리를 낸다고 신기했잖아요. 재밌다 했잖아요. 왜 기억을 못하실까? 신부가 곁에 둔 비녀를 집어들더니 비녀 끝으로 이랑의 이마에서부터 목 중앙까지를 훑어내린다. 재미있다는 듯이 입가에 미소를 띄우고 있던 신부의 표정이 갑자기 일그러진다. 왜 나 기억 못해? 비녀를 지키던 신부의 얼굴이 계집종 수진의 얼굴로 바뀐다. 수진이 비녀를 내려찍는다. 도련님! 4년 전 사람들로 북적이는 오후의 저잣거리.
마님이 빨리 오래요. 오라 하십니다. 마님이 윗사람 아니냐. 아니, 마님이 빨리 오라고 하셔서. 그게 그러니까 이랑의 시선은 양반댁 교수로 보이는 미림에게 향해 빨리 있다. 오래집니다 보다는 수진이 빨리 땅바닥을 오래가 보며 더 말을 짧아서 하는 빨리 사이 말할 수 있으니까. 이랑은 미림이 있는 쪽으로 걸음을 옮긴다. 저는 그래서 수진이 저작거리를 두리번거리며 이랑을 찾아다닌다. 초조한 얼굴로 손가락을 깨물며 가게와 사람들 사이를 기웃거리는 수진의 발걸음이 점점 빨라진다. 어느 좌판 앞에 노란색의 두루마기 사내가 서 있는 걸 보고 반색해 달려가 보지만 이랑과 색이 같은 두루마기를 입었을 뿐 이랑은 아니었다. 수진은 덥석 잡고 있던 사내의 팔을 놓고 얼른 허리를 숙인다. 수진은 이제 울 것 같은 표정이 되어 저작거리의 사람들을 헤집고 다닌다. 눈물을 글썽이며 사방을 둘러보던 수진이 저작거리 한가운데 털썩 주저앉는다. 그런 수진의 주위로 사람들이 몰려든다. 뭐하느냐? 도련님 수진이 벌떡 일어난다. 너 지금 글이 없어지시면 그래 미안하다. 아닙니다. 어서 가자. 혹시 매파가 왔느냐? 수진이 고개를 끄덕인다.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여자가 혼례를 하라니. 싫으십니까? 그래 싫다. 저작거리를 지나가는 미림을 보고 이랑이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다. 다시 걷기 시작한다. 넌 누굴 연모해 본 적 있느냐? 예? 제가 감히 어찌 도련님을 죽을 죄를 졌습니다. 어? 네? 아니다. 그건 한번 물어봐라. 뭘요? 입술 사이로 소리 내는 거. 이랑과 그의 어머니 수키가 있는 안방으로 수진이 저녁상을 내온다. 밥과 국, 반찬이 2개뿐인 단출한 밥상인데 이랑의 밥에는 삶은 달걀이 들어있다. 수진이 이랑에게 교태 섞인 미소를 흘리며 일어나자 수키가 날카롭게 쳐다본다. 이랑은 다시 밥뚜껑을 닫는다. 저 아이 말이다. 수진이 잠깐 멈칫하다 방에서 나간다. 네? 왜 이리 소란이냐? 뭐냐니까? 매파요. 매파가 말입니다요, 마님. 매파가 놀이개를 들고 개울의 돌다리를 건너가는데 칼을 쓴 남자가 다가와 돌로 매파의 머리를 내려찍는다. 어느 미친놈인지 얼굴도 못 봤다 합니다요. 아무래도 이번 네 혼사 부정을 탄 것 같구나. 수진이 시집 보내기로 했다. 우리 형편에 걔까지 데리고 있지는 못하겠다. 수진이요? 그래. 그리하십시오.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듯 수키가 수저를 내려놓는다. 매파일도 그렇고 마음이 왜 이렇게 뒤숭숭한지 모르겠구나. 내 어제는 김상원 대감이 의군부로 압송됐다는 소리를 들었구나. 네 아버지처럼 화를 당하시는 건 아닌지.
집에서 뛰어나가는 이랑을 마당에서 빨래를 널던 수진이 쳐다본다. 김상원 대감의 집. 미림낭자! 미림낭자! 왜 이러십니까요? 어르신아, 미림낭자는 어찌 됐어? 쟤네들은 잘 모릅니다. 벌써 전부 다 잡혀갔습니다요. 세관이 나뒹구는 마당에 투호병과 살이 엎어져 있다. 미림이 몸종과 함께 마당에서 투호놀이를 하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이랑은 담 너머로 훔쳐보곤 했었다. 미림이 있던 그 마당에 이랑이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서 있다. 수진이 부엌에서 그릇을 닦고 있다. 그 시간 이랑은 마을길을 뛰어가다 넘어져 무릎에 바지가 찢기고 피가 고인다. 녹그릇을 닦는 수진의 손길은 점점 거칠어진다. 미림 모녀가 호승줄에 묶여 호송되다 넘어지자 이랑이 그쪽으로 달려간다. 수진은 신경질적으로 그릇을 닦고 있다. 멈추시오! 이랑이 금부도사 앞으로 나선다. 부엌에 쏘그리고 앉아 그릇을 닦던 수진은 그릇들을 던지듯 내려놓다가 두 주먹을 꼭 쥐고 거친 숨을 내쉰다. 너도 이자와 한패냐고 물었다. 금부도사가 만주시게. 이랑의 목에 칼을 겨누었다. 젊은이 김상원은 윈진 발구지에 모르겠으나 실린 옥사에 갇혀 있다. 목숨을 덧없이 쓰시는구만. 날 그냥 보내주시게. 금부도사가 칼을 거둔다. 가자. 김상원을 실은 달구지가 지나가고 호승줄에 묶인 미림 모녀가 관졸들과 함께 그 뒤를 따른다. 미림은 이랑의 앞에 잠시 멈춰서서 허리 숙여 인사를 하고 간다. 이랑은 멀어지는 미림을 눈물이 맺힌 눈으로 가슴 아프게 바라본다. 늦은 밤, 대문 앞에 등불을 놓고 쪼그려 앉아있던 수진이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이랑을 보고 일어난다. 이랑의 집 정자. 술 냄새. 아니 무슨 술을 이리 드셨어요? 너 글씨가 배우고 싶다 했느냐? 아니요. 제가 감히. 원하는 게 수사하는 것인데 너라고 다르겠느냐? 이랑은 수진이 아무리 가져온 물을 한 대접 말도 안 마신다. 됩니다. 난 말이다. 이 세상을 바꾸고 싶다. 하늘이 뜻이 닿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싶어. 그릇된 짓을 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단 말이야.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이냐? 내 이상이 말도 안 되는 것이냐? 이랑이 정자에 들어눕는다. 이상이요? 이상하다 할 때 이상 말입니까? 아니, 이상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눈물이 나는 것이다. 때로는 목숨보다 간절하고 때로는 겁쟁이에게 용기를 주는 것, 살아가는 이유를 주는 것이다. 그건 사랑 아닙니까? 그렇구나. 이상이 바로 사랑이로구나. 눈을 감고 있는 이랑의 얼굴 가까이로 수진이 상체를 숙인다.
그래서 사랑을 지키지 못하니 이상도 떠난 게로구나. 이랑은 그대로 잠이 들고 수지는 옷이 찢겨 피가 배어 있는 이랑의 무릎에다 입술을 갖다 댄다. 수진이 야릇한 표정으로 피를 빨아 뱉어낸다. 현재 이랑의 집. 방에 앉아 술을 마시던 이랑이 휘파람을 불어본다. 수키가 들어오자 이랑이 보류에서 일어난다. 대낮부터 술상을 드렸다기에 와봤다. 수키가 보류에 앉는다. 대체 뭐가 문제야? 오늘이 제 혼례가 있은 지 한 달 되는 날입니다. 혼례 첫날 밤 손이 묶인 이랑이 앞에 비녀의 목이 찔린 신부의 시체가 있다. 수키가 이랑의 술잔을 빼서 던진다. 그녀에겐 이미 정을 나눈 사내가 있었다. 그 미련으로 자결을 한 것이야. 비녀로 지목을 찔렀다니 그런 독한 년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느냐? 분명 수진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네가 잘못 보았다니까. 수지는 4년 전에 폐물을 훔쳐 달아났어. 무슨 낯짝이 있다고, 무슨 원한이 있다고 네 앞에 나타나.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출사를 앞두고 그따위 약한 소리나 한단 말이냐. 널 위해서 평생을 바친 이 애미 생각은 안 하는 게야? 수키는 방에서 나가고 이랑은 수진에 대한 기억을 떠올린다. 4년 전 밤 수진이 방에서 자고 있는 이랑을 흔들어 깨운다. 어서 차비를 하세요. 도망가야 돼요. 다른 건 제가 다 준비했습니다. 수진이 아니냐? 아, 대체 무슨 소리냐? 도망이라니. 제가 시집을 간다니까요. 그래, 들었다. 우리가 떨어져 살아야 합니다. 우리? 마님 때문입니까? 마님은 우리를 이해할 수 없으세요. 보세요. 마님이 매파한테 줬던 놀이개를 제가 뺏어온 겁니다. 설마 네가 매파를... 도련님, 시간이 없어요. 마님은 나중에 찾아봬요. 난 아무 데도 가지 않는다. 수진이 이랑의 손을 자신의 가슴에 갖다 댄다. 무슨 짓이냐? 전 그러시면 저를 품으세요. 도련님의 아이를 가질래요. 그럼 마님께서도... 이랑이 수진의 뺨을 때리고 벌떡 일어난다. 너를 한 번도 마음에 둔 적이 없다. 너를 사랑한 적이 없어. 거짓말! 도련님 이상이라는 게 제 사랑과 같다 했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다. 네가 오해한 거야. 왜요? 도련님... 겁이 나는구나. 뭐? 제가 종년이라 겁이 나는 거예요. 마님이 사람들 눈이 겁나는 거예요. 수진이 보따리를 집어든다. 기다리세요. 일단은 자리 잡고 다시 매시러 올게요. 수진아. 이랑은 4년 전 수진이 놓고 갔던 놀이개를 들고 있다. 죽었을 리가 없어. 죽지 않았다면 귀신이 됐을 리도 없고. 문갑 서랍에 놀이개를 넣었다.
손길이 너무 뜨겁사옵니다. 기생집. 네 가슴이 내 손을 달군 게로구나. 그러지 마시옵소서. 자네와 함께 수학할 때가 그립구만. 힘을 앞에 좋은 세상을 만들자 했었지. 금부도사가 됐으니 이제 그 꿈을 이루면 되지 않나. 그게 어디 내 혼자 되나. 아, 기왕 시국 얘기가 나왔으니 하는 말이네만, 궁안에서 자란 나무잎에 주초위왕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걸 아나? 거참 괴이한 일이야. 술 끊었나? 왜 안 먹어? 주자와 초자를 합하면 조자가 돼. 조씨가 왕이 된다. 즉 조광조가 왕이 된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고작 벌레 먹은 나뭇잎 아닌가. 아니지. 조광조가 개혁을 빙자해 영목 꾸밈을 하늘에 알려주신 게야. 니들은 나가서 배까지 세고 들어오너라. 국사를 논해야겠다. 어서. 기생 3명이 방에서 나간다. 난 자네를 구해주고 싶어. 어떻게 구해줄 텐가? 조광조가 가장 아끼는 제자가 자네 아닌가? 자네가 조광조가 영모를 꾸몄다는 상소를 올려주게. 이 모든 것이 나라를 위한 것이네. 사실 내가 주초위왕이란 글씨를 새긴 그 벌레를 알고 있네. 뭐라? 벌레를 알아? 바로 너 같은 놈들이지. 버러지만도 못한 인간들. 가야금 한 곡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어서 들어오시게. 네 놈이 날 능멸하는 것이냐? 내가 지금 더러운 소리를 들었네. 귀를 씻고 싶으니 한 곡 좀 부탁하겠네. 금부도사가 일어나 칼을 뽑는다. 금부도사를 능멸한 죄 목숨으로 받아가겠다. 이제야 술맛이 나는구만. 뭐하시나 연주를 시작하시게. 이랑은 영웅은 가야금을 연주하는 이놈이 기생을 보고 꾸미게로구나. 놀란다. 목숨이 중한 줄 알면 어서 빌지 못할까? 기생은 4년 전 호송되어 가면서 마지막 인사를 건넸던 미림이다. 미림낭자. 접니다. 4년 전 절 잊으셨습니까? 미림은 이랑을 알아보는 눈빛이 되고 이랑은 목에 칼을 겨누고 서 있는 금부도사를 힘주어 쳐다본다. 자, 어서 내 목을 치시게. 오늘만큼은 아무것도 잃을 생각이 없어. 이놈이 진정 미치지 않고서야. 늦은 저녁, 이랑이 뒤뜰에서 검술 연습을 하면서 기생집에서 만났던 미림을 떠올린다. 정말로 칼을 내려치면 어쩌시려 했습니까? 당신의 가락이 용기를 주었습니다. 어찌 된 것입니까? 기생의 사연 따위가 무슨 얘기거리가 되겠습니까? 소중한 연이라 믿었습니다. 언젠간 만나리라 믿었습니다. 이제 만났지만 연은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다만 적적하시면 한 번씩 들러주세요. 저는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여인이니까요. 집단을 베어낸 이랑의 얼굴에 땀이 맺혀 있다. 잠시 후 우물가. 여기요. 보리가 수건을 들고 아직이다. 서 있다. 도련님, 세수는 아침에 하는 게 아닙니까? 하고 싶으면 하는 게지. 시간이 정해졌을까? 저는 아침에 합니다. 엄마가 잘 때도 하라 하지만 곧잘 그냥 자기도 합니다. 그럼 너는 아침에 하도록 해라. 난 아무 때나 할 테니. 이랑은 세숫대야의 물을 보면서 가야금을 타던 미림의 목덜미와 어깨, 가늘고 긴 손가락, 그리고 곱고 단아한 얼굴을 떠올린다.
순간 이랑을 보던 보리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검은 자가 커졌다 작아진다. 보리가 수건을 떨어뜨리더니 바닥에 있던 돌을 집어서 이랑의 뒤통수를 힘껏 내려친다. 뭐 하는 거야? 이랑의 뒷목에서 피가 흐른다. 외로웠구나, 우리 서방님. 외로워서 기방 갔구나. 다시 돌을 지켜든 보리의 팔을 이랑이 움켜잡는다. 넌 그냥 생각나서 그 꿈은 언제 하시나? 내가 보고 잡아다. 내가 보고 잡아도 꿀을 매달까봐. 뭐라 하는 게야? 보리가 기절한다. 집에 들어온 수키가 머리에 붕대를 감은 채 대청마루에 걸터앉은 이랑을 보고 놀란다. 어머니, 정말 수진이가 살아 있습니까? 수키의 눈빛이 흔들린다. 수진의 시체가 거적에 덮여 있다. 산적들의 소행이었어. 내 관졸들에게 돈을 주고 조용히 처리해달라고 부탁했다. 너하고 수진이하고 각별하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거기에 소문을 더할 수는 없었다. 이 애미가 너한테 안 좋은 일을 했겠느냐? 방에서 수키의 말을 떠올리던 이랑이 문갑 서랍에서 수진이 놓고 간 놀이개를 꺼낸다. 모두 널 위해서였다. 모두 널. 밤안개가 자욱한 마을 선앙당. 이랑이 향과 함께 여러 개의 초를 밝힌 선앙당 제단에 합장을 하고 나서 손에 쥔 수진의 놀이개를 바라본다. 수진아, 네 무덤조차 알 수 없다니 내 진심으로 답답하고 미안하구나. 하나, 그렇다고 사람을 해할 수는 없는 법. 놀이개를 제단 위에 올려놓는다. 이거 가지고 네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거라. 귀신과 산 사람 사이에는 엄연히 선이 있다. 네가 이러면 너를 불쌍히 여기는 내 마음까지도 변할 것이다. 이랑이 합장을 하고서 선앙당 밖으로 나간다. 선앙당 밖에 있는 당산나무에 기다란 천들이 바닥까지 축축 늘어져 걸려 있다. 선앙당에서 나와 그 앞을 지나가던 이랑은 어디선가 들려오는 휘파람 소리에 주변을 둘러본다. 방에서 잠을 자던 이랑이 몸을 뒤척거리다 답답한 듯 저고리 앞섭을 문지른다. 얼굴과 목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다. 이랑이 일어나 앉아 소매로 이마에 땀을 닦고 바깥으로 나간다. 부엌 아궁이에다 이천댁이 불을 떼고 있다. 왜 이리 불을 떼느냐? 이천댁도 땀으로 흠뻑 젖어 있다. 도련님이 추울까봐 걱정돼서요. 그만해라. 아닙니다. 새벽녘에는 추워집니다. 그만하래도. 도련님을 위해서입니다요. 이랑을 쳐다보는 이천댁의 눈빛은 어딘가 이상해 보인다. 우물가에서 물을 마시던 이랑이
두레박으로 우물을 풀려고 하는데 수진의 얼굴이 비친다. 뒤에 보리가 서 있다. 보리야. 네가 아까 뭘 했는지 기억나느냐? 아니요. 나중에 엄마한테 들었어요. 내가 도련님 때렸다고. 이랑이 보리의 앞에 쭈그려 앉는다. 아니다. 괜찮다. 죄송합니다, 도련님. 이랑이 일어나서 가려다 말고 다시 보리를 돌아본다. 너 혹시 수진이 기억하느냐? 4년 전에 같이 살았던. 보리가 고개를 젓는다. 그래, 들어가 자거라. 뒷모습을 보이며 걸어가는 보리에게서 휘파람 소리가 들린다. 이랑의 방이 있는 대청마루. 무슨 일이냐? 출출해 하실 것 같아 준비했습니다요. 한 잔 쭉 하고 주무세요. 내가 언제 배고프다 했느냐? 우리가 같이 지낸 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냥 보면 압니다. 치워라.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유독 앙탈이 심하십니다요. 뭐? 혹 풀지 못하여 그러십니까? 이천댁이 옷고름을 풀고 다가선다. 도련님 저라도 괜찮다면 썩 물러가라! 우리 도련님 이럴 땐 애기 같다니까. 얼굴을 쓰다듬는 이천댁을 술상 쪽으로 밀쳐낸다. 네가 미친 것이냐? 왜 이러세요? 야, 이 애편네야. 자빠져 자다 말고 왜 기어나가? 도련님이 술상을 봐오라고 해서. 도련님이? 행랑아범의 시선에 이천댁이 저고리를 여민다. 도련님이 날 겁탈하려고 했어요. 뭐라? 도련님, 애미뻘 되는 여자한테 아니다. 아무리 미천한 계집이라 해도 애까지 달린 여잔데. 아니라니까! 행랑아범이 마당에 있던 낫을 주워온다. 너무하십니다요. 아니다. 진정하고 내 말을 듣거라. 너무하신. 이랑이 몸을 돌려 낫을 피한 후 행랑아범의 팔을 붙잡아 기둥으로 밀어낸다. 아니라니까. 내가 도련님을 어복 키웠다시피 했는데. 이랑이 행랑아범의 팔을 비틀어서 낫을 뺏어든다. 왜 이러느냐? 왜? 쇠내를 죽이시려고요? 어서 그 낫으로 내려치세요. 넌 누구냐? 왜들 이러느냐? 여지껏 애써서 키워줬는데 죽이시겠다고요? 앙탈이 심하십니다요. 요즘 부쩍. 아니, 지금 뭐들 하는 게냐? 만예 도련님이 도련님이 쇳내를. 수키와 눈이 마주치자 이랑이 낫을 내던지고 집 밖으로 뛰쳐나간다. 대문 밖에 보리가 서 있다. 흠칫 놀란 이랑은 섬뜩한 미소를 짓는 보리를 보고 그대로 마을길을 내달린다. 이랑이 선앙당 안으로 뛰어들어와 제단 위에 올려놨던 수진의 누리개를 낚아채듯 집어든다. 4년 전 이랑의 집 정자. 간절히 원하면 뭐든지 이루어진다고요?
그게 전 양반이 아니라 상것이니까. 그럼 상것은 원하는 게 없단 말이야? 그게 전 부모 얼굴도 모르고 걸음마 배우고 나서부턴 종년이었습니다. 그냥 제 소원이라는 게 배 터지게 흰쌀밥 먹고 누가 때리지 말고 욕 좀 덜 먹고 조금 먹는 것까지 어쩔 수 없고요. 뜻인 데서 자는 겁니다. 근데 그걸 제가 간절히 원하지 않아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라 하시면 이랑은 수진을 가엾게 쳐다본다. 전 정말 간절히 원했는데. 이랑이 한지에다 붓으로 시를 써내려간다. 내 아버지는 공신들에게 반기를 들다 돌아가셨다. 덕분에 가세가 기울어 어머니와 난 궁핍하게 살아야 했지. 하지만 생각해보니 난 밥을 굶지도 않았고 맞지도 않았고 뜻인 데서 잘 수도 있었구나. 아버지를 원망한 내가 부끄럽구나. 시를 적은 종이를 수진에게 건넨다. 네가 이걸 읽을 수 있게 됐으면 좋겠구나. 자, 받아라. 저도 진정으로 원하는 걸 먹는 거 말고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꼭 이루겠습니다. 현재 선앙당. 내 뜻은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야! 이랑이 내던진 놀이개가 부서진다. 선앙당 밖으로 나와 신을 신고 걸어가던 이랑이 당산나무 쪽을 쳐다본다. 그곳에 무당이 장승처럼 뻣뻣하게 서서 쳐다보고 있다. 무시하고 걸어가는 이랑을 따라 무당의 검은 눈동자만 움직인다. 이랑이 밤안개가 끼어있는 저작거리를 걸어간다. 휘파람 소리에 이랑이 주변을 둘러보다 두 손으로 귀를 틀어막는다. 귀를 막고 걸어가는 이랑이 앞으로 입속이 시커먼 안악이 튀어나온다. 안악을 부리치자 낫과 괭이 등을 들고 마을 사람들이 몰려든다. 외로워서 기간 같구나. 자다 누나를 한번 봐야지. 내가 질투할 거라니까. 외로워서 기분 같구나. 나를 이랑은 귀신에 홀린 표정으로 다가오는 마을 사람들을 해치고 미친 듯이 뛰어간다. 이랑이 어느 헛간으로 들어와 문에 빗장을 걸고 두려움에 몸을 떨면서 문 앞에 주저앉는다. 휘파람 소리가 들려오자 이랑이 겁에 질린 눈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린다. 두 손이 문을 뚫고 들어와 목을 조르자 이랑이 발버둥치며 구석에 앉는다. 벽에 있는 틈새로 쥐떼가 밀려들어와 순식간에 이랑이 앞으로 몰려든다. 쥐들은 이랑의 몸을 타고 올라가고 그중 한 마리는 입속으로 꾸역꾸역 기어들어간다. 헛간에서 잠들었던 이랑이 꿈에서 깨어나 떨리는 손으로 입을 한번 얹어댄다.
헛간 밖으로 뛰쳐나온 이랑의 앞에 입속이 시커먼 보리가 서 있다. 도련님! 도련님! 4년 전 오후 수진이 정자에 앉아있는 이랑과 보리를 보고 서 있다. 왜 거기 서 있느냐? 보는 건데요, 뭐 하나? 보리가 잠자리를 잡았구나. 이랑이 실에 꼬리를 묶어놓은 잠자리를 들어보이고 웃는다. 불쌍합니다. 현재 수진 언니가 날 죽이면 도련님 앞에 안 나타나겠대요. 뭐라고? 날 죽이래요. 지금 나를 죽이면 언니가 떠나겠대요. 4년 전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놓아주세요. 현재 나를 죽이래요. 행랑아범과 이천대 그리고 낫과 괭이를 든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자 이랑이 귀를 틀어막고 뒷걸음질 친다. 아침 기생집. 이랑의 흐릿한 시선에 수진의 얼굴이 보인다. 도련님, 괜찮으세요? 이랑이 벌떡 일어나 수진의 얼굴로 보이는 미림의 목을 조른다. 도련님,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나보고 어쩌라고? 어찌하라고? 그날 널 가졌으면 이러지 않았겠느냐? 이랑은 미림의 몸 위에 앉은 채 그녀의 저고리 고름을 풀고 치마를 걷어올린다. 이랑이 손을 멈추고 혼란스러운 눈으로 미림을 바라본다. 왜 이러세요, 도련님? 넌 누구냐? 절 모르십니까? 나를 아는 자 모두 귀신이 들려 나를 죽이려 한다. 아닙니다. 도련님, 저는 아닙니다. 이랑이 미림의 몸에서 내려와 앉는다. 미림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일어나 앉아 치마를 내리고 저고리를 여민다. 떠나시오. 제발 떠나시오. 수진이가 놓아두지 않을 것이오. 수진이라뇨? 제발 떠나시오. 수진을 피해 여길 떠나시오. 아닙니다. 전 수진이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아니, 반드시 화가 미칠 거죠. 도련님,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이오. 미림이 눈물을 글썽이며 이랑의 한쪽 뺨에 손을 갖다 댄다. 그러자 이랑이 그 손을 잡은 채 다른 손으로 미림의 뺨을 보듬어 안듯이 끌어와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춘다. 저녁 나절 기생집에서 이랑과 미림이 나온다. 약속하시오. 오늘 당장 떠나겠다고. 저같이 미천한 것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렇소. 처음 봤을 때부터 보진 못했을 때도 다시 본 지금도 사랑하. 제가 떠난다면 도련님께서도 가셔야 합니다. 주상전하께서 조광조 대감을 쫓아낼 거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화가 도련님께 미칠까 두렵습니다. 난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어.
이 일이 끝나면 반드시 다시 돌아가겠소. 뒤돌아 걸어가는 이랑의 뒷모습을 미림이 걱정스럽게 바라본다. 다시 기생집 안으로 들어가는 미림의 앞을 금부도사가 막아서서 비죽 미소 짓는다. 늦은 저녁, 이랑의 집 안방에서 무당이 엽전이며 폐물을 챙긴다. 집안 사람들은 내보내셨습니까? 그래. 이제 어찌 해야 하느냐? 귀신이 사람 몸속에 들어갔을 때 그를 죽여야 합니다. 그럼 귀신이 시체에 갇힐 테고 그걸 태워 없애버리면 됩니다. 죄 없는 사람을 죽이란 말인가? 그 원력 점점 사람 몸속에 들어가는 게 익숙해질 겁니다. 그렇게 놔도 봐야 결국 요괴가 됐지요. 그때는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었죠. 매파를 해친 것도 그년이고 깨진 네 무릎을 핥는 것도 보았다. 애미는 처음부터 그년이 요물이란 것을 알고 있었어. 더 생각할 것도 결심할 것도 없다. 알겠느냐? 이랑이 초를 밝힌 방 안에 앉아 흰색 천으로 검을 닦고 있다. 검을 닦던 이랑의 눈빛이 수진에 대한 기억으로 젖어든다. 수진은 이랑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쉴 새 없이 수다를 떨었고, 이랑이 밤에 글 공부를 할 땐 부침개 같은 간식을 내오기도 했다. 정자에 앉아 서책을 읽고 있으면 한지에다 그의 얼굴을 정성스레 그려주기도 했다. 이랑이 냇가에 돌을 던져 빨래를 하는 수진에게 물을 튀기게 했을 땐 물을 뿌리며 환하게 웃던 수진이었다. 정령날, 내가 이리 만든 것이냐? 이랑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린다. 무당이 이랑의 방에다 제단을 차려놓고 무령과 부채를 흔든다. 수키는 뒤에서 두 손으로 빌고 서 있다. 무당이 칼로 달개 목을 베자 그 피가 수키 얼굴에 튄다. 이랑은 대청마루에 걸터 앉아 손에 든 검을 바라본다. 이랑이 두 손으로 검을 힘주어 잡고 대문 앞으로 천천히 걸어간다. 누구시오? 누구시오? 한 손으로 검을 잡은 채 대문을 열어보니 미림이 앞에 서 있다. 여길 왜... 미림이 고개 숙여 인사를 한다. 어서 들어오시오. 이랑을 따라 미림이 마당으로 들어선다. 도련님, 청이 하나 있사옵니다.
지금 내가 그럴 상황에 조광조 대감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려주세요. 금부도사가 도련님만 설득하면 제 아비를 풀어주겠답니다. 도련님을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이대로라면 도련님 또한 화를 면할 수 없어요. 그것만은 안 돼요. 미림이 무릎을 꿇는다. 부탁입니다. 절 연모한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소녀의 청만 들어주신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그것만은 안 됩니다. 이랑이 뒤돌아선다. 내 분명 떠나라 하지 않았어. 고개를 드는 미림의 입가에 미소가 번지더니 검은 자가 커졌다 작아진다. 왔어요. 그년이 왔어. 절 사랑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연모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랑이 미림을 돌아본다. 낭자, 자기도 고집쟁이면서. 거봐요. 딴 여자들은 못했다니까. 내가 제일 이쁘죠? 이랑이 검을 세운다. 수진아. 칼을 왜? 어서 그녀를 죽여! 이 여자를 죽이려는 거예요? 내가 수진이라서 죽이려는 거예요? 수진아, 그 몸에서 나오거라. 왜 이렇게 좋고 난 싫어요. 번갯불에 미림의 얼굴이 수진으로 변한다. 수진의 원혼이 따은 목으로 무당을 쳐서 쓰러뜨린다. 저를 진정 죽이려 하십니까? 절 사랑한다 하셨잖아요. 이랑은 떨리는 손으로 검을 치켜들지만 차마 베지 못하고 검을 내린다. 그러자 미림이 어깨에 걸치고 있던 쑥의 치마를 떨어뜨리고 은장도를 빼든다. 서방님, 서방님, 나의 서방님. 미림이 은장도로 제 손바닥을 긋자 피가 빗물과 뒤엉켜 흘러내린다. 뭐 하는 거야? 기생한테 빠지면 그 공부는 언제 하시나? 인연 머리털을 전부 뽑아 신발 삼아야겠네. 은장도로 머리에 올린 가채를 잘라낸다. 수진아, 제발 그 몸에서 나오거라. 이랑이 검을 들자 미림이 그의 팔과 다리를 은장도로 내려찍은 후 몸 위에 올라앉는다. 은장도를 지켜드는 미림의 얼굴이 도끼로 가득한 수진의 얼굴과 번갈아간다. 얘가 좋아요. 내가 좋아요? 수진아, 그만하거라 제발. 딴 여자 못 보시고 얼굴에 즐거워야지. 수진아. 순간 미림이 옆으로 쓰러진다. 수키가 부엌칼로 미림의 등을 찔렀다. 어머니. 내가 죽였어. 다 끝났다. 무당이 달려온다. 나가기 전에 미림 시체를 태워요. 이랑은 미림의 시체 곁으로 몸을 움직인다. 서둘러! 서둘러라! 시체를 불에 태워야 돼. 어서 불을 갖고 와. 무당이 뭔가를 느낀 겁에 질린 눈으로 수키를 쳐다본다. 미림 남자. 너는 수키의 검은 자가 커졌다 작아지더니 표독스런 표정으로 무당의 멱살을 한 손으로 잡아올려 저만치로 던져버린다.
무당은 나무로 만들어진 닭장에 찍혀 입에 피를 흘리며 죽는다. 미림의 시체를 안고 있던 이랑이 놀라서 일어난다. 내가 마님으로 보여요? 수키가 따귀를 때려서 이랑을 쓰러뜨리고 부엌칼을 집어든다. 서방님, 서방님, 나의 서방님! 이랑이 몸을 굴려서 수키의 칼을 피한다. 엄마다! 엄마야! 서방님. 엄마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수키의 얼굴이 수진의 얼굴과 번갈아 보인다. 우리 아들 많이 사랑해! 고개를 드는 수키의 목에서 뼈소리가 난다. 서방님, 나의 서방님. 이랑이 수키의 이마에다 돌을 던진다. 수키는 이마에 피를 흘리며 쓰러지고 이랑은 절뚝거리는 다리로 자신의 칼을 들고 일어난다. 그리고 수키를 향해서 칼을 세워든다. 일어나! 엄마다! 어머니? 이랑이 망설이는 사이 수키가 일어나 칼을 빼서 집어 던진다. 엄마를 죽이려고 하다니 못된 거.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널 어떻게! 이랑이 수키의 팔목을 움켜잡아 쓰러뜨린다. 그만하라고요! 4년 전 수진이 산길을 달리고 있다. 도련님, 내가 왜 죽었는지 알아요? 내가 왜 죽었는지 아냐고요. 내가 왜 죽었는지 아냐고요. 저작거리에서 넘어진 이랑의 앞에 수진의 원혼이 서 있다. 산적들에게 죽었다고 들었다. 수진이 빙긋 웃는다. 날 죽인 건요, 나예요. 내가 날 죽였어요. 4년 전 어느 폐가 마님, 네가 도망을 갈 수 있다 생각했니? 도련님을 사랑해요. 저 잘할 수 있어요. 저 잘할게요. 넌 독한 년! 도련님을 사랑해요. 도련님도 절 사랑해요. 어떠냐? 네 마음에 드느냐? 건장한 남자가 함께 다시는 왔다. 내 눈앞에 보이지 않도록 해라. 남자가 엽전 주머니를 챙긴다. 예, 제가 멀리 데리고 가겠습니다. 마님, 그 전에 지금 내 앞에서 인연을 취하거라. 예? 어서! 알겠습니다요. 남자는 저고리를 벗으며 기둥에 묶여있는 수진에게 다가가고 수키는 흡족하게 미소 짓는다. 싸! 쓰라니까 진짜. 가만히 있으라고. 아침 햇살이 비쳐드는 폐가 안에 가슴에 대나무가 꽂힌 채 피를 흘리며 죽어있는 남자의 시체가 있다. 수진은 나뭇가지를 쌓아놓고 앉아 부싯돌을 부딪히고 있다. 반쯤 넋이 나간 얼굴에 입가에는 피가 맺혀 있다. 그래야 내가 다시 깨끗해질 것 같았어요. 수진이 불길에 휩싸인다. 모든 널 위해 섰어! 어미의 사랑이 날 죽였다고요. 아니야. 모두 널 위해 섰어! 내 사랑이 잘못됐다 하면서 마님을 욕하지 않으세요? 어미의 사랑이 날 죽였다고요. 이랑이 수진의 손을 쳐내서 부엌칼을 떨어뜨리고 바로 주워든다. 그래요.
차라리 절 죽이세요. 절 찌르시면 제 원수를 갚아주시는 거예요. 찔러라! 인형과 깨라면 지옥까지 가는 당신! 절 찌르시면 제 원수를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랑이 칼끝을 자신의 배로 향하게 한다. 뭐 하는 거냐! 내가 죽으면 되겠느냐? 도련님! 너희도 죽일 수 있는 건, 또 살릴 수 있는 건, 살아갈 수 있는 건 또 예비뿐이다! 내가 그렇게 싫어! 내가 벌레보다 싫어! 안 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랑이 칼로 자신의 심장을 찌르고 쓰러진다. (4) 년 전 이랑의 집 정자. 전 부모 얼굴도 모르고 걸음마 배우고 나서부턴 종년이었습니다. 그냥 제 소원이라는 게 배 터지게 흰쌀밥 먹고 누가 때리지 말고 욕 좀 덜 먹고 조금 먹는 것까지 어쩔 수 없고요. 뜨신 데서 자는 겁니다. 근데 그걸 제가 간절히 원하지 않아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라 하시면 전 정말 간절히 원했는데. 이랑이 시를 적은 종이를 건넨다. 네가 이걸 읽을 수 있게 됐으면 좋겠구나. 받아라. 저도 진정으로 원하는 걸 먹는 거 말고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꼭 이루겠습니다. 이랑이 웃는 눈으로 수진을 한번 쳐다보고 정자에서 내려서자 수진은 시가 적힌 종이를 들고 따라 내려간다. 멀어지는 이랑을 보며 수진이 미소 짓는데 수키가 시가 적힌 종이를 낚아챈다. 마네! 수키가 따귀를 때린다. 이년! 한 번만 더 내 아들 앞에서 얼쩡거리면 손톱을 모두 뽑아버리겠다. 수지는 뺨을 감싸진 채 겁에 질려 있고 시를 읽어본 수키는 종이를 와락 구겨서 내던지고 간다. 수진이 구겨진 종이를 주워들더니 수키가 가는 쪽을 바라본다. 그녀의 표정이 점점 표독스럽게 변해간다. 이랑의 시에는 내 입은 이것을 말하는데 네 귀는 저것을 듣고 내 손짓은 이리 오라 하는데 네 걸음은 저리 가는구나. 내 뜻은 너를 위한 것인데 네 사랑은 나를 죽이는구나.